하이 피터 웬디. 오늘 잘 놀았어? 엄마 기다렸지? 오늘은 비가 왔고 엄마는 오늘 좀 분주한 하루를 보냈어. 그다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 그렇지만 엄마는 씩씩하게 오늘 일을 잘 해결하고 피터 웬디한테로 돌아왔어. 엄마 환영해줘. 자, 불 지피기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할게. 모든 준비가 끝나자 사나이는 주머니를 뒤져 두 번째로 자작나무 껍질을 찾았다. 나무 껍질이 주머니 속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비록 손가락으로 느낄 수는 없었으나 손으로 더듬자 껍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꼭 쥘 수가 없었다. 그의 의식 속에는 자기의 두 발이 순간순간 얼고 있다는 생각이 줄곧 들었다. 이 생각 때문에 놀라 주저앉을 듯 했지만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 결과 마음의 평정을 찾았다. 이빨을 사용하여 장갑을 끼고 두 팔을 앞뒤로 휘두르고 두 손으로는 있는 힘을 다해 양 옆구리를 때렸다. 앉아서도 이런 행동을 했고 서서도 했다. 개는 줄곧 눈 위에 앉아 있었다. 늑대의 털 같은 꼬리로 앞발을 따뜻하게 감싸서 덮고 있었고 늑대 같은 뾰족한 귀는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볼 때 앞쪽으로 쫑긋 내밀었다. 자신은 팔과 손으로 때리고 흔들고 있는데 자연의 옷을 입어 따뜻하고 안전한 개를 쳐다보니 한없는 부러움이 솟아났다. 얼마 후 그는 두드린 손가락에 감각이 돌아왔음을 아득하게 알려주는 최초의 신호를 의식했다. 처음에는 약간 따끔거리다가 점점 더해져 마침내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쑤시는 통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사나이는 이 통증을 만족스럽게 반겼다. 그는 오른손에 장갑을 벗고 자작나무 껍질을 앞으로 가져왔다. 노출된 손가락은 이내 다시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다. 다음으로 그는 황을 입힌 성냥 더미를 꺼냈다. 그러나 엄청난 추위 때문에 손가락은 이내 무감각해졌다. 성냥 하나를 끄집어내려다가 오히려 성냥 더미 모두가 떨어졌다. 성냥을 잡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감각을 잃은 손가락으로는 만질 수도 잡을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나이는 매우 조심스러웠다. 얼어오는 발, 코, 뺨 따위 생각은 집어치우고 온 정신을 성냥에만 기울였다. 촉각 대신 시각을 사용하여 주시하였다. 성냥 더미 양쪽에 자기 손가락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주먹을 쥐었다. 말하자면 주먹을 쥐려고 애썼다. 하지만 손가락 신경이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장갑을 오른손에 끼고는 장갑 낀 손으로 거칠게 무릎을 쳤다. 양손에 장갑을 끼고 성냥 더미를 무릎 안쪽으로 움켜 넣었더니 상당한 양의 눈이 따라 올라왔다. 그러나 더 어떻게 잘할 수는 없었다. 좀 더 애를 쓴 후에야 사나이는 겨우 성냥 더미를 장갑 낀 손바닥의 끄트머리 쪽에 놓을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냥을 입에까지 옮겼다. 입을 억지로 열려고 하자 얼음이 딱딱거리며 깨졌다. 아래턱을 안으로 당기고 윗입술을 틀어 비키게 하고 윗이빨로 성냥 더미를 비벼서 성냥 하나를 분리시키려고 했다. 성냥 하나를 집는 데 성공했으나 그 성냥을 무릎 위쪽에 떨어뜨렸다. 이것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집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방법이 하나 생겼다. 성냥을 이빨로 집어서 다리에 대고 그었다. 20번을 시도한 후에야 겨우 성냥에 불을 하지만 유황이 타면서 나는 연기가 콧구멍을 통해 폐로 들어가자 그는 발작적으로 기침을 하게 되었고 불붙은 성냥은 눈 속으로 떨어져 꺼지고 말았다. 성냥이 꺼진 후 찾아온 낙심을 애써 참으며
사나이는 썰퍼 수로 쪽에서 살던 노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노인 말로는 마이너스 50도 이하에서는 적어도 둘이서 길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두 손을 서로 쳤다. 하지만 별 감각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갑자기 이빨을 써서 장갑을 벗고 두 손을 노출시켰다. 그러곤 양 손바닥 아랫부분을 써서 성냥 더미를 잡았다. 두 팔의 근육이 얼지 않았기 때문에 손바닥 아랫부분으로 성냥을 꼭 누를 수 있었다. 성냥 더미를 발에 대고 그었다. 70개의 성냥에 동시에 불이 붙어 올랐다. 바람이 없어 성냥이 꺼지지 않았다. 숨막히게 하는 성냥 냄새를 피하려고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이고는 불붙은 성냥 더미를 자작나무 껍질에 갖다 대었다. 이 과정에서 손에 감각이 되살아옴을 느꼈다. 그런데 실은 살이 타고 있었던 것이다. 타는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살갗저 아래에서 살이 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감각은 고통이 되었고 고통은 점점 심해갔다. 그래도 그는 성냥불을 나무 껍질에 엉성하게 갖다 대면서 살이 타는 고통을 참았다. 나무 껍질에는 불이 쉽게 붙지 않았다. 왜냐하면 타들어가는 자신의 두 손이 중간을 가로막고 대부분의 성냥불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자 양손을 획 떼버렸다. 불타는 성냥은 피시식하며 눈 속으로 떨어졌지만 자작나무 껍질에는 불이 붙었다. 마른 풀과 아주 작은 나뭇가지를 불 위에 놓기 시작했다. 두 손바닥 아랫부분으로 들어올려야 했기 때문에 땔감을 집어서 고를 수가 없었다. 작고 썩은 나무 조각들이나 새파란 이끼가 나뭇가지에 달라붙어 있을 때는 이빨을 사용하여 되도록 잘 뜯어내었다. 사나이는 조심스럽지만 둔한 동작으로 불을 간수했다. 불은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꺼지지 않게 해야 했다. 몸 표면에 피가 없어 그는 오한이 났고 그래서 동작이 더욱 둔해졌다. 꽤 큰 새파란 이끼 덩어리가 작은 불 위로 바로 떨어졌다. 손가락으로 이끼를 꺼내려고 했으나 몸이 떨렸기 때문에 이끼에서 빗나갔고 그 결과 그나마 작은 불 한가운데를 헤집어 놓고 말았다. 타던 풀과 작은 가지가 이리저리 흩어졌다. 다시 이것들을 집어 모으려 했으나 아무리 애를 써도 나뭇가지들은 다시 모을 가망이 없을 정도로 산산이 흩어졌다. 하나씩 연기를 피식 내고는 나뭇가지에 불이 꺼졌다. 불을 제공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주변을 느낌없이 둘러보다가 그는 꺼진 불의 잔에 맞은편 눈 위에 앉아있는 개를 보았다. 개는 안절부절 못하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앞발을 교대로 살짝 들어올리고 그때마다 무언가를 바라는 듯 몸의 무게중심을 열심히 앞뒤로 움직였다. 개를 보자 야만적인 생각이 들었다. 눈보라를 만났을 때 소를 죽여서는 그 사체 안에 기어들어가 목숨을 구한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개를 죽여서 따뜻한 몸 안에 손을 묻으면 손의 감각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고 나면 새로 불을 피울 수도 있을 것이다. 자기 쪽으로 오라고 개에게 말했다. 하지만 남자의 음성에는 개를 겁먹게 하는 이상한 공포가 섞여 있었다. 개는 한 번도 주인의 그런 말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개가 보기에 무언가가 잘못되었다. 의심 많은 개의 본성이 위험을 감지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인지는 몰라도 개의 머릿속 어딘가에서 주인에 대한 공포심이 어떤 식으로든 일어났다. 사나이의 말소리에 개는 두 귀를 내리고는 웅크린 동작과 앞발을 번갈아 드는 동작을 더욱 눈에 띄게 했다. 그러나 개는 사람 쪽으로 가려 하지 않았다. 사나이는 두 손과 두 무릎을 딛고 개 쪽으로 기어갔다. 이상스러운 자세 때문에 개는 다시 의심이 들었고 그래서 슬그머니 옆걸음질로 피했다. 사나이는 잠시 동안 눈 위에 앉아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 애썼다. 자신의 이빨을 사용하여 장갑을 끼고는 일어섰다. 자기가 정말로 서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우선 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왜냐하면 두 발에 감각이 없어서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사람이 똑 곧바로 서자 개는 의심을 덜었다. 사나이가 채찍 소리 비슷하게 명령조로 말하자 개는 예전처럼 복종하여 그에게 다가왔다. 개가 손이 닿는 거리 안으로 오자 사나이는 자제력을 잃었다. 그는 두 팔을 개에게 재빨리 뻗쳤다. 그러나 두 손으로 물건을 잡을 수는 없다는 사실과 손가락을 굽힐 수도 없고 손가락에는 아무 느낌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정말로 놀랐다. 손과 손가락이 얼었고 점점 더 얼어들어 간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고 그는 개가 도망가기 전에 두 팔로 개의 몸을 감싸 안았다. 그가 눈 위에 앉아 개를 두 팔로 잡고 있는 동안 개는 으르렁대고 낑낑대고 몸부림쳤다. 피터야, 웬디야. 엄마 오늘 피곤하다. 오늘 기분 좋지 않은 일로 좀 고단했나 봐. 엄마 오늘 여기까지 읽어줄게. 우리 강아지들 들어줘서 고마워. 엄마 옆에서 코 잘 자자. 굿나잇.